자,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일론과 트럼프의 이혼의 본질적인 이유가 외신과 국내 언론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은 스페이스 X대노님을 심도 있게 파헤쳐보았어요.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어서 그래도 참고 참았던 일론이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펴도 끝까지 참았던 순애보적인 사랑을 짚히다가 물론 컴플레인은 했었죠. 백악관을 시댁이라고 친다면은 베센트랑 벤스가 시누이, 시동생, 아가씨 정도가 됐을 거예요. 특히 시누이 중 한 명인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이죠. 얼마나 얄미냐면은 최근에 트럼프와 일론 간의 이 싸움에 대해서 Theo Von Clips라는 124만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이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와 일론의 불화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충성심을 어필하는 희극의 장으로 발라버립니다. 이분도 참 대단한 게 진실이나 본질 외의 이야기들로 어떻게든 본인에게 유리하게 서사를 그려나가는 정치 구단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참고 참았던 일론을 더 이상 참게 만들지 못한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전편의 스캐니 버젯에 이어서 BBB의 어떤 판도라의 상자, 금단의 열매가 숙성되고 있었길래 일론이 이렇게 폭발했느냐, 시댁에 어쩜 이렇게 욕을 퍼부었느냐, 바로 2026년 특별 규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1만 2001조, 이 11만 2001조부터 쭉 이어지는 다수의 조항들이 머스크와 같은 사업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과하게 포장한다면은 이 BBB의 11만 2000조 시리즈 조항들은 마치 한 사람만을 죽이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트럼프의 취향, 지지층들을 위한 판을 깔아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론은 원래 상대방 남자나 여자가 사랑 쪽으로는 관심이 1도 없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데리고 놀면서 쫙쫙 빨아먹을 대로 다 빨아먹고 짜먹을 대로 짜먹은 후에 딱히 이제 뭐가 안 나오니까 폐물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사랑과 전쟁에서 많이 보셨죠? 제비나 꽃뱀 분들이 원하는 걸 다 먹고 돈 많은 배우자를 설거지해버리는 걸요. 일론은 처음부터 순애보적인 사랑을 줬는데 돈도 몇천억씩이나 퍼줬잖아요. 근데 일론 생각과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배우자가 나아갔어요. 더군다나 돈까지 다 퍼주고 특별 정부 직원으로 정부 효율부 도지를 이끌었잖아요. 2025년 1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약 130일 동안 그것도 무료로 근무해줬습니다. 이것도 하면서 욕은 욕대로만 먹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본인 이미지랑 사업체 성과까지 다 떨어지고 말았죠. 주변에 이런 친구들 또는 내 자신이 이런 적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진심성의껏 열심히 다 해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과 욕먹는 것밖에 없는 것. 세상 일이 이렇고 일론한테도 그랬습니다. 결국 일론은 시댁에 들어가서 온갖 잔소리, 굳은 일, 욕 이런 일대로 하면서 소처럼 일하다가 이젠 남편이 너 따윈 관심 없다고 이혼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일론이 시댁에서 뼈 빠지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인 트럼프는 유권자 및 후원지층을 위한 법안을 설계 중이었죠.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일론이 얼마나 다 퍼줬는데 오죽했으면 일론이 이번에 헤어지면서 내가 아니었으면은 너는 선거에 당선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내가 없었으면 뭐 하나 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일론이 이렇게 도지에서 일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머스크를 헤쳐먹고 잘라버릴 좋은 명분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원래 당선 이후부터 트럼프는 선거, 유세비 다 빨아먹고 쪽쪽 일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인본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반대쪽인 이용해 먹을 만큼 다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가장 잔인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과 행보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애초에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일론에게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트럼프는 프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풀어버린 것 뿐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추후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일론을 열받게 했던 이 빡돌게 했던 2026년 특별 규정이 뭐냐, 이 11만 2001조 시리즈가 도대체 뭐냐, 이 2026년 특별 규정이 11만 2002조 신규 청정 차량 세액 공제 종료라는 곳에 있습니다. 특별 규정의 내용은 2009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미국 내 판매량이 20만 대를 초과한 제조업체 차량은 25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청정 차량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자, 얼핏 바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전기차 보조금 세액 공제 폐지 단축이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긴 한데 이게 조항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더 빡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테슬라는 기존 법령대로라면 세액 공제 혜택을 어차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과거서부터 이미 판매 대수가 20만 대를 넘긴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테슬라나 GM. 이전 세법에서는 제조사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20만 대 이상 판매하면 세액 공제 최대 7,500달러죠. 이게 단계적으로 종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2018년, GM은 2019년 이 제한으로 세액 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바이든 때 2023년 때부터죠. IRA에서 새로운
요건, 예를 들면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한다든가 배터리 원산지, 차량 가격 상한, 소득 제한을 충족하면 모든 제조사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GM도 2023년부터는 일부 모델, 테슬라 모델 Y라든가 GM 캐딜락 리릭이라든가 이거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IRA가 2032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2026년에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BBB에서의 주요 정책 변화로는 과거 IRA에서는 이런 세액 공제 혜택이 2032년에서 34년 사이였는데 2025년에서 2026년 말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이 가까운 혜택 기간이 단축된 거죠. 그리고 이 2026년 특별 규정 같은 경우에는 콕 집어서 테슬라나 GM 등 이미 20만 대를 넘긴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너네들은 2026년도에도 세액 공제 못 받아, 이렇게 콕 집어 얘기한 거예요. 다만 아직 판매 대수가 20만 대 아래, 예를 들면은 리비안이나 루시드, 기타 여러 전기차 업체들이 있겠죠. 이 업체들은 26년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 BBB 때문에 거진 10년이 되는 기간에 세액 공제 혜택이 날라갔고요. 원래 20만 대 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없던 거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로비든 뭐든 바이든 정부 때도 그 기조에 맞춰서 뒤로 돌리든 옆으로 돌리든 세액 공제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렇게 다 퍼줬는데 짤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콕 짚혀서 너는,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너는 2016년에도 안 돼, 이렇게 찍힌 거고요. 여러분, 그동안 모델 Y 전체, 모델 3 및 모델 X의 일부, 그리고 심지어는 사이버트럭까지 세액 공제를 어떻게든 받아왔는데 2026년부터는 전혀 없거든요. 이게 추정을 해보면은 2026년에만 약 45억 달러, 하나로 6.1조 원 매출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6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연간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이에요. 전편에서 테슬라 재고의 근간인 스페이스 X, 여기에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근간과 더불어서 재고를 완성시켜준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매년 약 5에서 10%에 가까운 매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차 파이 자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기존의 매출 성장률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벌써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까지 원투펀치를 맞은 거죠. 근데 이게 끝이 또 아닙니다. 근본 BBB의 정책적 의미가 환경 정책의 후퇴예요. 한마디로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유지 정책이 전면 철회되는 겁니다. 화석 연료 산업은 보호받고요, 전기차, 재생에너지 산업은 타격을 받는 거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전기차 충전소, 관련 산업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전통 자동차 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전통에너지 복귀 정책의 핵심 조항들인 겁니다. 이 BBB의 정책들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걱정되는 머스크의 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테슬라 에너지 사업보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겠죠. 주거용 태양광에 대한 세액 공제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 솔라 루프나 패널도 수요가 급락하게 될 거고요. 상업용 에너지 저장, 세액 공제도 축소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과 함께 테슬라의 재생에너지 사업도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지원도 없어지기 때문에 충전소 인프라 문제도 생겨요. 머스크가 BBB 법안이 토 나온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국가 비전에 좌절이 일어난 거예요. 머스크가 꿈꾸던 화성, 그리고 이 클린 에너지의 미래가 송두리째 뽑혀버린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정말 철저하게 트럼프한테 이용당했다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정말 트럼프가 나쁜 쪽으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의외로 사업에선 천재이지만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게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활용당하고 착취당한 다음에 축출된 게 머스크가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비슷한 스토리라는 걸 아실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던 그 스토리. 이미 트럼프는 16년도 대선 전략가,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최고 전략가였죠. 스티브 배넌, 그리고 개인 변호사 및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 개인 변호사로서 정말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트럼프의 비즈니스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줬던 사람이에요. 재밌는 건 이번에 일론과 트럼프가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 코언이 여러 미디어 채널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너는 이걸 어떻게 보냐, 뒷이야기를 네가 분석해달라. 꽤 많이 참석하시면서 재미있게 본인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면서도 좀 음모론적인 재미있는 시각으로 풀으시긴 했어요. 정말 코언과 트럼프는 배신과 배신을 거듭삼았던,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관계였죠.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방장관으로 재임했던 마크 에스퍼, 이 사람도 내란법 발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다 트럼프가 해임해버렸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 펜스, 트럼프 정책을 충실히 따르던 충성스러운 부통령이자 파트너였는데 21년 1월 6일에 트럼프가 펜스에게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했을 때 펜스가 헌법을 준수한다며 이를 거부했잖아요. 바로 그냥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축출당했죠. 이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동안의 트럼프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표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가 있었잖아요. 25년 1월 21일에 AI 인프라에 1000억 달러가 즉시 배치되고 소프트뱅크와 오픈AI가 각각 190억 달러, 오라클과 MGX가 70억 달러, 샘 엘트맨이 CEO로 주도하고요. 재정 책임은 손정희 회장님, 기술 및 데이터 센터 제공은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이 진행하죠. 기술 파트너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RM, 어디를 봐도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회사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설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본다면은 이미 아주 초기인 이때부터 트럼프는 머스크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머스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 운영 방향과 아주 반대쪽에 있었거든요. 머스크의 몇천억 되는 자금만 그냥 냠냠짭짭 잘 가져다 쓴 거죠. 트럼프가 정말 무서운 게 여러분 이미 스키니 버젯에서부터 이 BBB까지 머스크의 모든 사업부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리고 이번에 싸우고 난 후에 또 협박을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예 너가 연방 지원을 받는 그런 산업들, 보조금 받는 그런 산업들, 스페이스X의 기존 물량까지 그냥 다 대체해버릴까? 남의 돈과 노동력까지 갈취한 다음에 그 사람의 사업체까지 타격을 주고 그리고 이제는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협박하려고 합니다. 머스크는 절대 트럼프한테 까불 수가 없어요. 몇 번 정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 얻은 전기차 세액 공제 이거를 문제 삼아서 회수할 수도 있고요. 머스크가 구성을 했던 도지를 통해서 머스크의 기업들 스페이스X부터 테슬라 에너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사업체들이 받은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조사하고 사기, 낭비, 남용으로 몰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보택시 낙관론도 있어요. 연방 규제만 뒷받침되면 빠르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이 2030년까지 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좋은 낙관적인 리포트도 많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로보택시 규제 완화가 테슬라에게 장기적으로는 큰 잠재적 혜택을 줄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보고요. 경제적 도움도 지금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액 공제 폐지가 됐잖아요. 만약 머스크가 기존에 고안했던 대로 소비자 중심의 로보택시, 즉 운전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 공유 관점에서의 로보택시를 생각한다면은 근본 EV 시장 전체의 세액 공제 폐지로 그 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가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랑 결혼을 하면서 시댁인 백악관에 가서 험한 꼴도 정말 많이 당하면서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도지를 운영하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정치권의 비밀, 부패, 복지금의 착취와 강탈, 국민의 세금이 배부른 정치인들, 이상한 재단에 쓰이는 거를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본인의 사업이 이렇게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과연 고개를 숙이면서 조용히 갈지 아니면은 일각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제3의 정당을 창설할지 그리고 계속 다시 사업을 일구어 나갈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